근데 그 연출이 거의 야인시대급이야. 막 그거 있지. 야인시대 보면은 앞에는 막 싸우고 있는데 뒤에 애들 막 아우 쟤를 어떡해. 전란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전란 리뷰나 좀 해볼까요? 이 전란이 넷플릭스 신작이자 기대작이었습니다. 굉장히 기대작이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기대작이었던 이유가 유명하신 아주 저명하신 우리 박찬욱 감독님께서 제작과 각본에 참여하셨다고 해서 큰 관심이 쏠렸었다. 박찬욱 감독님이 너무나 대단하신 작품들 많지만 최근에는 뭐 헤어질 결심 그걸로 모든 상을 휩쓰셨죠. 심지어 칸 영화제 감독상마저 받으셨잖아요. 그걸로 우리나라에 정말 최고의 감독을 뽑으라면은 항상 들어가는 감독님 중에 한 분이 박찬욱 감독님이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분께서 이 영화, 이 OTT 영화의 제작에 참여하신다고 해서 되게 큰 관심이 쏠렸었다. 뭐 물론 이 영화의 감독님은 따로 계세요. 김상만 감독님이라고 따로 계신데 근데 이제 박찬욱 감독님께서 감독과 각본에 참여를 하신 거죠.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해요. 찾아보니까 실제로 촬영장에는 많이 못 오셨대요. 많이 못 오셨는데 오실 때만큼은 배우들의 대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신경 써서 디렉팅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주 좀 오셨어야 돼. 아무튼 뭐 이거 이따 얘기하고 그리고 이 영화가 주목받은 두 번째 그가 등장하죠. 강동원. 그냥 그 이름 세 글자만으로 존재감이 있는 어마어마한 남자잖아. 우리나라에는 그 강동원 님이 이 영화의 주연으로 나오신다. 확실히 그 이름만으로 티켓 파워가 있는 분이잖아. 그리고 뭐 이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강동원 님 뿐만 아니라 선조 역할로 나오시는 차승원 님 그리고 이종려라는 역할의 박정민 님 우리 우원박 님 뿐만 아니라 조연분들도 우리가 익히 아는 뭐 진선균 님이나 버글로리 하도영 역할로 익히 알고 있는 정성일 님 그리고 김신록 님 등등 유명하신 분들이 굉장히 다수 출연한다. 그리고 이 영화가 기대작이었던 이유 세 번째. 이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이 됐고 부산국제영화제 최초로 OTT 작품이 개막작으로 선정된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들로 굉장히 개봉 전부터 주목받았던 작품 중에 하나였다. 영화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영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리뷰를 해볼게요. 영화 내용 얘기는 원래 이 영화가 시작하면 되게 간략하게 앞부분이 나오는데 역사적인 얘기가 그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서 영화 내용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조선시대 1580년대 아까도 말했듯이 왕 선조가 왕권을 통치하던 시대였다. 그리고 이제 시대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그렇듯 이 정치권을 둘러싼 알력 다툼이 심화가 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정여립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실존 인물입니다. 정여립이라는 인물은 대동계라는 조직을 꾸리게 돼요. 이 대동계가 뭐냐? 클대 같을 동자 모두가 하나로 평등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 대동계란 조직은 신분하고 계급의 차별을 두지 않고 지내는 조직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런 왕권 시대에 철저한 왕권 시대 신분제와 계급제에 이제 환멸이 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여립을 추종하면서 따르기 시작했던 거지. 하지만 이걸 왕권에서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있나. 결국 왕권은 이 정여립이라는 인물에게 반역죄를 묻게 되고 그 대동계라는 조직은 처참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정여립이라는 인물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돼요. 자결을 하게 돼. 그래서 전란의 영화 첫 시작이 그런 정여립의 사상에 분노한 선조가 정여립의 아들인 정옥남을 처참하게 고문한 다음 신문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영화가. 선조가 이제 정여립의 아들 정옥남을 앞에 무릎을 꿇린 다음 물어봐요. 대동하다? 대동하다? 화가 난 거지. 선조는 대동하다라는 말 그 워딩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지 왕한테는. 그리고 결국 그 정여립의 나는 왕권의 진압으로 꿈을 펼치지 못한 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영화가 시작되는데 그 당시 조선 최고의 무관 양반 집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관이라 함은 관료 직책 중에 문관과 무관이 있잖아요. 무관은 이제 군사를 담당하는 양반을 뜻합니다. 아무튼 집안 대대로 무과에 급제를 시킨 조선 최고의 무관 집안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직계 아들인 종려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그 집안에서는 이 종려라는 아이도 나중에 무관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하니 그래서 집안의 명성을 이어가야 하니 종려에게 무술 교육을 어릴 때부터 빡세게 시킵니다. 우리 영화 스파르타 같은 거 보시면은 막 아기 때부터 전투훈련 시키잖아요. 막 아기가 왕자 있고 막 근육 있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완전 스파르타인 거야. 무관이 돼야 되니까 내 아들도. 그래서 이 그 역사를 이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종려라는 아이의 몸종으로 고용된 노비가 있었어요. 그 노비가
천영이라는 노비입니다. 이 몸종이라고 하면 당연히 주인의 모든 시중을 들어줘야 되고 굉장히 비참하고 불합리하게도 이 주인의 잘못까지 떠안았어야 됐어요. 예를 들어 종료가 무술 실력이 늘지 않으면 천영이가 종료 대신 혼나고 체벌을 당했어야만 했습니다. 되게 불합리하죠? 근데 그 시절 계급제나 신분제에서는 어쩔 수 없던 시대였어. 근데 이 천영이라는 아이는 비록 노비의 신분이나 타고난 무술과 천부적인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더 이상 체벌을 당하기 싫은 거야. 내 잘못도 아닌데 심지어 종려 제가 못한 건데 내가 왜 맡고 있어. 그래서 체벌을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았던 천영이가 밤에 몰래 종려를 찾아갑니다. 종려가 자고 있는 곳을 찾아가서 깨운 다음 그의 무술 상대가 되어줘.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맨날 대신 혼나면서 매 맞는 것도 아파 죽겠는디. 그러니까 남몰래 이제 종려를 트레이닝 시키는 거죠. 안 맞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종려하고 천영이가 신분을 뛰어넘는 우정을 다지게 돼. 천영이는 노비고 종려는 양반집의 직계 아들이니까 신분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그 신분을 뛰어넘는 우정을 다지게 된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어른이 된 종려는 결국 무관의 자리에 오르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천영이하고 정말 심각한 오해를 빚게 돼요. 이거는 영화 내용이니까 안 말할게요. 그리고 그 오해를 풀기도 전에 조선에는 왜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임진왜란, 그 임진왜란이 시작하게 되죠. 왜군들은 진짜 빠른 속도로 한양을 향해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수도였던 한양을 버리기로 선조는 결정을 하고 선조는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관으로 진급한 종려는 이제 왕을 지켜야 되니까 가족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왕이 수도인 한양을 떠나자 백성들은 그동안 억눌리고 억압받았던 그 세월들과 자기만 살겠다고 한양을 버린 선조에 대한 배신감에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왜군이 아닌 오히려 백성들이 경복궁하고 광화문을 불질러버려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런저런 또 일련의 사건들로 종려하고 천영이는 오해가 더욱더 깊어지게 돼. 근데 아무리 백성들이 왕권에 분노했다 해도, 그래서 실제로 반란을 일으켰다고 해도 결국 우리 땅은 지켜야 되잖아. 아무리 왕이 싫어도 일단 내 삶의 터전은 지켜야 되잖아. 내 집도 있고 내 가족도 있는데. 그래서 한양에 남은 노비와 백성, 심지어 양반들까지 천영이를 필두로 신분에 상관없이 의병을 꾸려서 똘똘 뭉치게 돼요.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왜군하고 싸워서 결국 우리 조선을 지키게 되죠. 그리고 그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백성들의 영웅이 된 천영의 의병단과 폐허가 되어버린 한양으로 다시 돌아온 선조, 그리고 그 선조의 충신이 되어 있는 종려. 어차피 왕권은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선조는 어떻게든 자신의 권위부터 회복하려 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자니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의병단들한테 눈이 하트 뿅뿅인 거야. 그래서 선조는 그 의병단들이 눈에 가시였던 거지. 심지어 그 의병단은 아까도 말했듯이 신분과 계급에 상관없이 뭉친 집단이다 보니 약간 또다시 그 정열입의 난 같은 게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렇게 결국 왕권과 의병단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종려와 천영이가 드디어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각자의 위치뿐만 아니라, 각자의 위치라 함은 의병단의 거의 우두머리, 선조의 충신, 그 서로의 각자의 위치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그간 쌓여있던 개인적 오해들이 폭발하면서 둘이 서로 칼을 맞대는 내용이 영화 전란이다. 특이한 게 전 쉼표란이에요. 영화 제목이 전란이 아니야. 우리가 보통 전란이라고 하면은 전쟁으로 인한 난리를 전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 쉼표란이란 말이야. 이 영화 제목의 의미가 전쟁과 반란이란 뜻이에요. 최대한 스포 없이 얘기했어요. 정열입 이야기나 임진왜란 때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간 거, 뭐 의병단이 생긴 거, 7년 동안 싸운 거, 이런 거는 사실 역사적 사실이라 스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줄거리는 재밌어 보이죠. 영화의 리뷰를 해보자면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스포가 있어요. 방금 줄거리 내용 듣고 재밌겠는데? 싶으시면 영화를 보고 리뷰를 들으셔도 됩니다. 일단 이 영화의 장점 첫 번째, 역시 넷플릭스. 영화 때깔이 다르다. 보신 분들 느끼겠지만 영상의 색감과 영상미,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우리나라 사극 드라마 하면은, 사극 드라마, 사극 영화 하면 항상 특유의 필터를 쓴단 말이야. 약간 누렇고 우중충하고 어두운 색감이 보통 주로 나와. 근데 이 전란이란 영화는 색감 사용을 굉장히 다채롭게 써요. 물론 뭐 우중충하고 어두운 색감들 역시 등장할 때가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골고루 써. 한마디로 영상을 편집하는데 이 영상 통째로 색감 하나로 퉁친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낮이거나 밝을 때는 굉장히 깨끗하고 맑은 색감을 써.
거기서 되게 새로워. 되게 비비드해. 한 사극인데. 또 필요할 때는 우중충하고 어둡게. 그 와중에 강조할 부분이 있으면 색감이 쨍하게 쓴다던가. 그런 부분에서 영상미에 신경을 썼다는 게 느껴집니다. 거기서 새로운 느낌을 받았어요. 사극을 보는데 답답하지 않고 눈이 확 트여. 전반적으로 넷플릭스 영화를 보면 그런 거 느끼잖아. 영화관에서 보는 거랑 다르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 영상미 쪽으로 굉장히 신경 쓴 게 티가 나는 거. 뭐 예쁜 영상 구도라던가. 그리고 아웃포커싱을 되게 과감하게 쓴다거나. 그런 것들이 되게 느껴지거든요.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면 인물은 선명하고 뒤에는 다 뿌옇게 처리하는 걸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과감하게 했어요. 사실 귀찮거든. 이런 거 하나하나 손이 타는 거거든. 만약에 저를 찍는데 나만 딱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고 뒤를 다 뿌옇게 하려면 나한테 딱 초점을 맞춰야 돼. 근데 보통 귀찮으니까 그냥 나랑 뒤랑 다 선명하게 보이는 그걸로 다 퉁쳐서 찍는단 말이야. 근데 이 영화는 인물을 완전 가까이서 찍어서 아웃포커싱을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손이 많이 간 거지. 그래서 눈이 되게 즐거운 장면들이 많다. 제일 예뻤던 영상 중에 하나가 한양 불타오를 때. 아까 말했잖아요.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경복궁하고 다 불태운다고. 그거 불태울 때 강동원 님이 딱 말을 타고 등장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와, 나 거기서 무슨 게임 그래픽 같아 진짜. 게임의 한 장면처럼 너무 예뻤어 그 장면. 그리고 장점 두 번째, 다양한 전투 씬.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술 영화잖아요. 무술의 천재인 천영과 무관인 종묘, 그리고 임진왜란이라는 시대적 배경도 있다 보니까 전투 씬들이 꽤나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데서 액션 쾌감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뭐 칼싸움 할 때 확실히 넷플릭스야. 달라.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막 슬로우 모션, 클로즈업 하는 방식이 되게 독특해요. 여태까지 사극에서 본 적 없는 칼싸움 연출 같은 씬들이 있어요. 그 부분 역시 눈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장점 세 번째, 이거는 뭐 아까도 얘기 나온 거지만 연기, 특히 선조 역할의 차승원님. 이 영화를 까는 사람, 이 영화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게 차승원. 그냥 이분은 연기의 폭이 너무나 넓으신 것 같아요. 차승원님은. 그러니까 선조라는 왕이 역사적으로 말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나쁘게 표현이 됐죠. 이 전란이라는 영화에서 선조라는 왕이 굉장히 무능하고 되게 폭군의 이미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너무나 잘 살리셨어. 너무나. 그러니까 정말 차승원님의 선조 역할이 이 영화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느낌이야. 그 정도로 연기가 굉장히 훌륭했다. 그리고 박정민님 역시 연기 너무 잘하셨고요. 그 일본 장군 역할로 나오는 정성일님 역시, 정성일님 목소리에서 나오는 그 카리스마 굉장히 멋있으셨고, 그리고 진선규님 역시 뭐 훌륭했고, 그리고 의병단의 멤버였던 김신롱님, 그 지옥에 나오시는 김신롱님 진짜 정말 다 찰떡 배역이었어요. 아 맞다, 그분 그런 폭군인 선조의 밑에 약간 참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관료가 한 명 있거든요. 그걸 연기하신 조한철님이라고, 얼굴 보면 아세요. 그분도 연기 너무 좋았습니다. 되게 짧게 나오는데도 되게 임팩트 있었어. 아무튼 근데 제가 연기가 좋은 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한 명을 계속 얘기 안 하고 있죠? 이 영화의 커다란 장점이자 더 커다란 단점, 강동원님 팬분은 여기까지 봐야 돼. 강동원님의 장점, 일단 처음 등장할 때부터 너무 잘생겼어요. 그게 장점이야. 처음 등장하는 씬이 뭐였냐면요, 강동원님이 처음 등장하는 씬이 너무 꼬질꼬질한 노비가 고개를 숙이다가 딱 고개를 드는 장면이거든요. 마치 우리 그 늑대의 유혹에서 우산 등장실 있잖아, 약간 그런 것처럼 고개를 숙이다가 딱 고개 드는 장면이 첫 장면인데 그게 강동원님이란 말이야. 너무 잘생겼어. 어느 정도냐면 몰입이 깨질 정도로 잘생겼어. 아니 조선시대의 노비가 저게 말이 돼? 저 얼굴? 그 정도로 너무 잘생겨서. 근데 아무튼 이 영화에서 강동원님의 장점은 그겁니다. 잘생긴 거. 그리고 이제 단점, 강동원님 연기가 너무 아쉬워요. 뭐 이거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일단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 나오는 다른 분들의 연기가 너무 훌륭해서 더 대비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정말 몰입이 깨질 정도의 연기가 나온 순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그 중에 최고가, 비기까지 잡았잖아, 갑자기 왜 그러는 거요? 이거 아닌데? 몰입이 와장창 깨질 정도로. 아무튼 연기가 되게 아쉬웠고요. 강동원님 자체가 이 캐릭터에 안 묻거든? 영화 전반적으로 안 묻어. 그래서 생각해봤어. 생각한 결과 제가 생각하는 강동원님이 이 전란에 여기 캐릭터에 안 묻는 이유가, 강동원님은 뭔가 개구쟁이 이미지가 있어야 잘 어울리거든. 강동원님이 되게 잘 어울렸던 역할들을 보면 개구쟁이 이미지가 있어야 돼. 근데 이 영화에서 강동원님이 맡은 배역이 개구쟁이랑 잘 안 어울려요. 근데 이 영화가 정말 좀 그런 것들이 아쉬운 게, 중간중간에 강동원님의 대사 중에 개구쟁이 모먼트가 나오는 대사들이 있어, 이 영화에서. 예를 들어 일본 장군하고 싸우기 전에 대화하는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서로 밥은 먹었냐 안부를 묻다가 강동원님이 나 원래 아침 안 먹는다 외치면서 싸우는 거 있는데,
그게 전우치였으면 재밌고 잘 어울렸을 거야. 근데 이 영화에서 그런 이미지가 안 묻는달까? 그래서 뭐 박정민님이나 차승원님이나 나머지 분들처럼 잘 녹지 못하고 자꾸 튀어. 사실 이 영화의 핵심이 강동원님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아쉬움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점점점 큰 단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단점 두 번째, 비현실적인 연출. 이것도 굉장히 큰데 전란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비현실적인 연출이 뭐냐면 예를 들어 칼을 갖고 싸우는데 1대 다수의 싸움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 연출이 거의 야인시대급이야. 우리가 원하는 액션씬들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액션씬을 선호한단 말이야, 우리는. 근데 여기는 비현실적으로 1대 다수의 싸움씬들이 자꾸 등장해. 막 그런 거 있잖아. 1대 다수인데 한 명씩 덤벼. 막 그거 있지. 야인시대 보면은 앞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뒤에 애들 막 아우 쟤를 어떡해. 사실 여기서 그냥 픽 찌르면 바로 강도가 우악 죽는 건데 뒤에서 계속 그런 게 옛날에는 되게 재밌고 주인공이 멋졌고 대단하고 막 엄청 세 보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 되게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오히려 쟤네 뒤에서 뭐해 안 싸우고 좀 유치한데?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 한 명 한 명 싸우는 거에는 아까 말했듯이 막 슬로우 모션이나 클로즈업 같은 카메라의 쓰임들 그런 것들로 되게 화려하게 연출하려고 했는데 결국 큰 그림에서 보여주는 장면에서 야인시대급 1대 다수 싸움으로 비현실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나와. 그리고 또 무슨 싸우다가 칼이 핑 날아가거든요? 그 칼을 주로 절벽으로 떨어지면서 그 사이에 뒤를 돌아서 일본 장군의 뿔을 자른 다음 엄청 높은 암벽 절벽 밑에 물로 떨어져서 멀쩡히 살아남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거슬리는 이유가 이 영화는 어쨌든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인 일들을 기반으로 깔고 가는 영화란 말이죠. 선조 임진왜란부터 시작해서 정여립의 난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영화에서 이렇게 어중간하게 비현실적인 게 나오니까 이런 걸 부르는 사극, 그 팩션 사극이라 그러나? 그 판타지 사극, 팩션 사극 이런 장르가 있는데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애매해. 얘는 어디에도 끼지 못해.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느낌을 계속 받는 거야. 아싸리 판타지로 갔으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야. 계속 이도저도 아니게 비현실적이면서 개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이게 진지해야 되는 건지 장난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이 영화의 커다란 결은 진지 쪽이 맞는 것 같은데 자꾸 어긋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쉽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점 세 번째, 부실한 구성과 개연성. 이 영화의 핵심 내용은 어쨌든 외란으로 혼란한 시기, 이 신분을 뛰어넘는 우정과 갈등이란 말이죠. 근데 둘의 우정을 쌓는 장면이 너무 적어요. 그 구성이 부실해. 어쨌든 천영이하고 종료가 친분을 쌓아야 되는데 얼마나 친해졌고 얼만큼 막역한 사이인지를 안 보여줘 영화에서. 그래서 이 둘의 우정에 공감이 안 가요. 그게 첫 번째 제일 큰 문제야. 이 영화의 핵심 줄기가 그건데 이 둘의 우정에 공감이 안 가. 진짜 둘이서 천영이하고 종료하고 칼싸움 몇 번 한 거 그거 말고는 사실 보여준 게 없어. 둘이 얼마나 친한지. 아니 막 둘이 빨개 벗고 내까라도 가던가 그러면서 천영이가 노비인 천영이가 양반 종료한테 막 장난 한번 치고 그럼 이제 종료가 어허 무엄하다 어디 양반한테 이러면 그럼 갑자기 천영이가 쫄아가지고 하면은 갑자기 종료가 푸흐흡 야 쫄았냐? 쫄았어? 깜짝 놀랬잖아 이러면서 막 둘이 뭐 물장난도 치고 뭐 이런 거라도 나오던가. 아무튼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둘이 얼마나 큰 우정을 다졌는지 나오질 않으니까 둘 사이가 얼마나 끈끈한지 공감을 못하고 거기서부터 공감이 되지 않으니까 둘이 갈등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계속 오해가 생겨서. 그래서 나중에 마주쳐. 결국에 7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렇게 마주쳤을 때 우리는 둘이 싸우지마 해야 되는데 둘 사이를 걱정하거나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빌드업이 안 됐기 때문에 둘의 우정에서. 그리고 개연성이 부족한 건 그런 것도 있어요. 강동원 님이 의병단 생활을 하면서 어떤 전투들이 있었는지 의병단 멤버들은 또 어떻게 만났는지 뭐 그렇게 한창 의병단이 왜군하고 싸울 때 선조는 뭐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갑자기 통편집되고 7년 후 갑자기 7년 후로 퉁치면서 임진왜란 끝 이러면서 갑자기 그냥 숱한 전투를 통해 유명해지고 강해진 강동원 엄청나게 많아진 그리고 굵직한 의병단 세력들 그리고 갑자기 한양으로 돌아온 선조 이렇게 묘사가 되니까 그 부실한 중간 전개까지 더해져서 점점 더 몰입감이 아웃이 돼요. 시청자로 하여금 몰입감에 들게 하는 요소는 딱 하나야. 전투씬. 그러니까 액션에만 치우치. 전투씬 말고는 이 영화의 내용이나 뭐 이런 거에 몰입감은 없고 전투씬의 칼싸움만 자꾸 보게 돼. 그냥 그 액션씬만 보게 되는 거야 어느새. 개연성 강동원 얼굴로. 아무튼 뭐 너무 깐 거 같은데 맨날 영화 다 까는 거 같아요. 아니에요, 다 까는 거. 평 보니까 다들 얼추 비슷한 거 같아. 물론 뭐 좋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킬링타임으로 좋다 뭐 좋다. 근데 까는 사람들의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해. 차라리 러닝타임 3시간 차라리 드라마로 해서 좀 더 탄탄하게 그리고
강동원님한테 좀 다른 대본을 줬으면 어떨까 싶어요. 아싸리 그냥 완전 진지하게 갔었는 게 좋을 것 같아. 막 개구쟁이도 아닌 것이, 장난꾸러기도 아닌 것이, 싸가지가 없는 것도 아닌 것이, 그냥 다 애매해 강동원이 캐릭터. 어렵다. 별점? 야, 조커2가 2개야? 조커2가 2개라, 하하. 1개 반인데, 차승원님 때문에 2개 주겠습니다. 한 줄 평? 기억에 남는 건 단 2개. 차승원, 그리고 아기 강아지. 영화의 중간에 아기 강아지가 나오는데, 내가 그 영화 보면서 유일하게 웃었던 순간이야. 너무 귀여워서. 하여튼, 이렇게 정리하면서 전란의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영화를 볼 생각이에요. 보통의 가족 16일 날 개봉. 그게 엄청 기대작이라네. 해외에서 엄청 호평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보고 한번 리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